이번 시간에는 보형물을 이용해서 작은 턱을 어떻게 확대하는지, 그리고 턱 확대할 때 어떤 부분을 조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작은 턱의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분석할 줄 알아야 합니다. 턱의 돌출 정도, 그 다음에 길이가 어떤지, 넓이가 어떤 상태인지 알아야 되고, 비대칭이 있는지, 그리고 턱 근육의 상태는 어떤지를 파악하게 됩니다. 수술 전 고려할 점으로는 먼저 피부의 두께입니다. 이 피부의 두께는 코 수술할 때도 매우 중요하게 고려돼야 될 부분입니다. 이어서 위아래 치아의 교합 상태, 그리고 아랫입술과 위쪽 앞니와의 어떤 관계, 그리고 여성분에서는 턱이 너무 크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이것은 웃어보게 하면 금방 진단할 수 있습니다. 웃는 상태에서 턱의 크기가 정상이라면 턱 확대는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 이유는 턱 확대하고 난 후에 설사 가만히 있을 때 턱이 정상이라 하더라도 웃었을 때 턱이 너무 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모습이 부자연스럽고 약간 남성적인 이미지가 되기 때문에 웃는 모습을 보면은 턱 확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턱 확대에 사용되는 재료는 턱이 약간 작다면 지방 이식으로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보통 이상 정도로 작다면 보형물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턱의 비대칭이 심하다면 절골술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리콘 보형물을 이용해서 수술하는 방법을 소개드리면은 또다시 나오죠. 수술 후 턱이 너무 크지 않도록 보형물의 크기를 잘 선택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진단을 잘 해야 된다는 것, 턱뼈와 보형물 사이에 갭이 없어야 합니다. 어떤 공간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고, 수술 후에는 보형물이 움직이지 않아야 되고, 앞턱과 옆턱의 선이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공업용 실리콘이 아닌 진짜 의료용 보형물을 반드시 삽입해야 합니다. 턱 수술과 관계 있는 수술은 코 수술입니다. 만약에 턱이 작은 사람에서 코 수술만 하게 되면 턱이 상대적으로 더 작아지기 때문에 이때는 반드시 턱 수술도 함께 고려해야 되고, 또 턱이 작은 사람은 목이 짧고 턱 밑이 빨리 처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턱 수술을 하게 되면 목의 윤곽이 향상되게 됩니다. 또한 턱이 작은 분들은 입이 나와 보입니다. 그래서 돌출 입을 가진 분이라면 무턱대고 치아 교정이나 양악 수술을 고려하지 말고 실제로 입이 나온 것인지, 아니면은 코하고 턱이 상대적으로 약해서 입이 돌출돼 보이는 것인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턱 확대 수술을 위해서 절개는 주로 턱 아래 부분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입 안으로 절개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흉터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만 빼고는 제 경험으로 봤을 때는 턱 아래 피부를 통한 절개보다 다 못한 것 같습니다. 입 안으로 절개한 경우에는 나중에 보형물이 위쪽으로 이동하는 위험성도 있고, 그리고 턱 근육을 절단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나중에 턱 근육에 손상이 남는 경우에는 아랫입술 운동에도 장애가 오고, 그 다음에 턱 끝 피부가 아래로 처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입속에는 많은 세균들이 있는데 이 세균들이 수술한 부위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염의 위험성이 피부를 통한 절개보다 훨씬 높습니다. 수술 방법은 턱 아래 절개를 해서 턱뼈를 노출시키고 보형물이 들어갈 공간을 만들어 준 후에 보형물을 삽입하고, 이어서 보형물이 움직이지 않도록 남겨둔 골막에 보형물을 고정시키고, 이어서 근육, 피하지방, 피부층의 순서로 이렇게 봉합을 하고 테이프로 고정하게 됩니다.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고 안전하게 수술해야 합니다. 수술 후에 환자분들의 만족을 떨어뜨리는 것으로서는 또다시 강조하지만 턱을 너무 크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대칭입니다. 그리고 아랫입술 기능에 장애가 만들어질 수 있는데, 이런 경우는 거의 입 안쪽을 통해서 절개를 한 경우에 나타납니다. 오늘 수술 영상에 소개된 분입니다. 턱 길이는 적당하지만 턱의 돌출이 부족해서 실리콘 보형물 6mm짜리를 삽입하였습니다.
그리고 턱 끝이 오렌지 껍질처럼 이렇게 보이는 것은 턱 근육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분은 코 수술 외에 다른 수술도 함께 해서 전신 마취를 했지만 턱 확대만 한다면 수면 마취로 수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수술 부위인 턱만 제외하고 다른 부위는 노출을 최소화하였습니다. 턱 아래 절개하는 모습이고 지방층과 목 근육을 박리하는 과정입니다. 턱뼈 표면을 따라서 이렇게 박리하고 하지만 턱뼈의 가운데는 골막을 보존해 주어야 합니다. 이어서 옆쪽 턱에 포켓을 만드는데 이때는 골막 아래서 공간을 만들어 주게 됩니다. 실리콘 보형물이 들어갈 공간이 만들어지면은 항생제가 섞인 식염수로 보형물이 들어갈 이 공간을 세척하고 그리고 반드시 인증이 된 의료용 실리콘을 확인한 후에 턱에 삽입하게 됩니다. 보형물이 움직이지 않도록 이 보형물과 골막을 함께 고정하고 근육, 지방층, 마지막으로 피부를 봉합합니다. 수술 전에는 이런 모습이었지만 수술 후에는 턱의 모습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턱 확대를 위해서는 몇 가지 원칙이 있는데 특히 입술과 관련해서는 윗입술은 아랫입술보다 1 내지 2mm 정도 앞으로 나와 있어야 되고 아랫입술은 턱의 전면부보다 2 내지 4mm 정도 앞에 위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턱이 있다면은 여자분들은 정상보다 턱이 약간 작아도 되고 반대로 남성분들은 정상보다 턱이 약간 더 커도 무방합니다. 마지막으로 실리콘 보형물을 이용해서 작은 턱을 확대하신 분들의 수술 전후 영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실리콘 보형물을 이용해서 작은 턱을 확대할 때 어떤 면을 조심해야 되는지, 그리고 수술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